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금과 은을 사는데 환율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하나만 좀 올라갈게요. 달러 인덱스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금값에 영향이 있는 환율은요, 달러 인덱스를 보셔야 돼요. 안전자산의 두 왕자가 있어요. 얘네들이 왕이 되길 원해요. 그러면 둘이 싸워야겠죠. 그러니까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반비례예요. 달러가 오르면 금이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면 금이 오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게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얘가 변수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얘가 변수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금값이 오르고 내리고 은값이 오르고 내리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가 바로 금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거든요. 환율이 상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이라면은 중국 돈에 비해 달러 비율, 그게 환율. 한국이면 어떻게 해요? 한국의 원에 대한 달러의 비율. 그러니까 뭐예요? 각 나라마다 환율은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환율 어떡하냐? 환율이 어느 정도 오르면 큰일 나는데. 그게 왜 큰일 나겠어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금리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환율 정말 중요합니다. 환율이요. 그러면 최 사장, 좋아, 환율이 중요해. 그래서 어떡하라고? 내가 금과 은을 사는데 환율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알려줘. 그렇죠. 여기서 약간 하나만 좀 올라갈게요. 달러 인덱스라 그래요. 그걸 영어로 DXY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나라 환율을 보고 얘기하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금값에 영향이 있는 환율은요, 달러 인덱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 자, 핸드폰에다가 달러 인덱스 땅 그러면 그게 딱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에 그 나라의 통화를 믿을 수 있는 6개 국가를 선정을 했어요. 거기에 일본 엔화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로화가 들어가고요, 영국 들어가고,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이에요. 이 6개국의 통화를 달러에 비해서 달러 인덱스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달러 인덱스가 높으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에 저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과 달러의 관계에 대해서. 달러가 가치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집니다. 안전자산의 두 왕자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왕이 되길 원해요. 그러면 둘이 싸워야겠죠. 그러니까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반비례예요. 달러가 오르면 금이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면 금이 오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금값이 올라가고 달러가 오르는데 우리나라 원화 대비는 우리나라만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금값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요, 달러 인덱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의 6개국. 근데 글쎄 이걸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중국이 없네요. 그쵸. 저도 마지막에 중국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스웨덴 말씀하셔서 놀랐거든요. 네, 네. 중국. 이거는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택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때 달러 인덱스를 정한 시기가 중국이 국제적으로 위상이 낮을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방 이전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네. 왜 중국이 빠졌지? 그러니까 위안화가 네. 없네요. 네. 그러면 세계 G2라는 나라 경제적인 이건데 거기 없네. 일단은 이걸 한번 각자 찾아보십시오.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보시고 그게 빨간 거면 오늘은 금 가격이 좀 약해지겠구나 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파란불로 쭉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금값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날의 달러 인덱스도요, 이게 핸드폰 보면 딱 나오니까 보시고,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성씨, 네. 우성씨가 오늘 달러 인덱스를 딱 봤어요. 네. 근데 달러가 10% 상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이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100%는 아니에요? 네네. 야, 오늘 금값 좀 떨어지겠는데? 그럼 어딜 가야 돼요? 금방을 가야죠. 금방을 가야지. 네. 왜?
오늘 금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기양이면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기조를 보고 이거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올라가네? 그러면 금값은 계속 떨어지겠냐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의 라이벌 구간이기 때문에 안전 자산의 두 왕자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보고 금을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해서도 되고요. 오늘은 좀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금 가격이 오르니까 좀 한 번 더 기다려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얘가 변수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얘가 변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을, 은을 사고 팔 때 한번 기준으로 한번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요 세 가지를 한번 메모했다가 내가 금을 사겠다, 팔겠다는 마음이 들면 한번 검색만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검색만 해보시면은 지금 사는 게 낫겠는데 지금 파는 게 낫겠는지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소비자 여러분, 고객 여러분들은 먼 발치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잘 모른다는 뜻이죠. 내가 거기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알아두시면 어때요? 그게 정보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세계중앙은행의 금 매수 현황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금값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 금을 계속해서 보유하거나 계속해서 사들이겠다고 조사한 게 무려 60% 가까운 국가들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또 세계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계속해서 보유하거나 금을 사들이겠다는 나라가 60%나 되는데 왜? 금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왜 그전에 없었던 기조가 나타나는 거죠? 왜 중앙은행에서 계속 금을 사들이는 걸까요? 특히 어느 나라예요? 브릭스? 브릭스. 네. 그렇지. 또 한 나라를 따지냐면 중국이죠. 네. 중국이 굉장한 속도로 금을 사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금을 사들이고 있다. 시장을 보자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 금을 계속 사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금 가격이 오르겠죠. 전 세계를 봤을 때 금을 계속해서 사들이는 나라들이 많으면 어떻게 됐어요? 금값이 오르겠죠. 요걸 보시면 돼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왜 각 나라 중앙은행에서 금을 사들이고 있는 거죠? 그건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큰 기조는요, 미국의 달러의 불신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이 오르면 달러가 떨어지고 달러가 오르면 금이 떨어져요. 무조건 반대로 생각하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이 한 행동, 이건 정말 나쁜 짓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미국은 전 세계가 외면할 거예요. 그때 당당하게 국채를 샀는데 자기네한테 이익이 안 된다 그래서 러시아의 국채를 동결시켰단 말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자기네 화폐라고 동결을 시켰어요. 전 세계의 은행을 자기네들이 달러를 장악했기 때문에 동결시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국이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 그렇게 많이 달러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러시아 꼴이 안 되라는 법이 어딨어. 그래서 중국의 생각으로는요, 얘네들이 언제 어느 때 배째 하면 어떡해. 더군다나 미 연방준비위원회는 국가의 소속이 아니지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자기네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지금 JTBC 같은 거죠. JTBC가 우리나라 국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국가 거예요. 하지만 미국의 미 연방준비위원회 화폐를 찍어내는 곳은요, 국가 거기 아니에요. 개인 거예요. 사유제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브릭스 국가들, G7에 대항해서 만든 이 브릭스 국가들,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진짜 월드컵 졌잖아요. 맞습니다.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을 더 사들이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은 미국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브릭스 통화, 자기네들 통화를 금을 기반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 부채 39조 달러. 그냥 말로 39조 달러지 이거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자만 갚는데도 허덕거리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돈을 빌려왔는데 제1금융, 제2금융, 제3금융까지 돈을 빌렸어. 이 이자를 갚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파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1년 이자만 해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국방비.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국방비보다도 1년 이자가 더 높아요. 그리고 GDP, 국내 총생산. 지금 국내 총생산보다 이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는데 먹고 자고 씻는 거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자만 갚는데도 허덕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래 가겠어요? 저는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강구를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래 근데 세계 중앙은행에서 금 매수한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그게 뭐냐면은요, 세계금협회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다가 세계금협회라고 딱 치시면요, 지금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우성 씨 어떻게 가입을 하죠? 그냥 구글 이메일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됩니다. 이메일로 가입하는 거. 거기에 이제 이메일을 갖다가 기입을 시켜야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가입을 해야지만 정보가 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정보를 한번 뽑아봤어요, 지금요. 지금 보면은 월드 골드 카운슬. 이게 뭐냐면은 세계금위원회 협회. 뭐 이런 뜻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쭉 각 나라마다 금이 있는 현황이 나와요. 이게 지금 2026년도 5월도 있고요, 4월도 있고, 요 근래 겁니다. 최근 겁니다. 보시면은 1위가 미국 한 8,000톤이 좀 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봤어요. 우리나라 41위. 정말 몇 년째 104톤.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금 안 삽니다. 대단한 겁니다. 좀 눈에 띄는 나라가 있어요. 보니까 옛날에 터키, 트루키에가 535톤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13위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또 뒤로 가면은 올해 금을 얼마큼 샀는지, 얼마큼 팔았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보시면서 요즘에 국제적으로 중앙은행에서 금을 사는 추세인지, 아니면은 보합, 그냥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팔고 있는 성향인지에 따라서 금값이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째 금리, 두 번째 환율, 세 번째 중앙은행의 금 매수. 요 정도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도 앞으로는 금에 대해서 조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 기조로 해가지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금 매수하고 은 매수하는 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내가 투자할 정도면은 요 정도의 상식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